찜통더위에도 에어컨 바람 한 번 쐴 수 없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적지 않습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 짚어봅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사법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의 일부를 기부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는데 공적인 역할보다 땅 장사만 했다는 비난이 제기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35도 가까이 오르며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날 선풍기 한 대에 의지해 폭염과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바로 아파트 경비원인데요. 주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그나마 더위를 이길 힘인데 비용 문제 등으로 처우 개선이 더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범수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무더위의 기세가 절정에 이른 오후 2시경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지만 경비원은 일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분리수거를 마치고 숨을 돌릴 곳이라야 2평도 채 되지 않은 좁은 경비실. 35도에 가까운 폭염에 내부는 한증막처럼 달아올랐지만 땀을 식힐 건 낡은 선풍기 한 대가 전부입니다. 이럴까 근무해야지 더워도 나와서 좀 있어야지.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 내리쬐는 땡볕을 그대로 받은 경비실은 실내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습니다. 밀려드는 택배물을 관리하려면 찜통 같은 사무실을 잠시 비우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실내 더워요.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은 왜 설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에어컨까지 놀라면 금액이 많이 나간 게.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경비실에 에어컨을 놓는 등 처우 개선이 이뤄진 곳도 있지만 관리비가 오른다는 이유로 냉방기 구입을 반대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내내 관리비에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다 동의를 얻어야 돼요. 이때 의결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순천시의 경우 최근 지자체의 지원과 주민들의 협조로 지역 내 모든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잡무와 일부 주민들의 갑질에 더해 폭염에까지 고스란히 노출된 고령의 경비원들. 이들은 하나같이 주민들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그나마 한여름을 이길 힘이 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가축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닭, 돼지 가리지 않고 도내에서 벌써 50만 수 가까이가 폐사했는데요. 당분간 폭염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 농가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익산시 낭산면의 한 양계 농가. 닭들이 더운 공기를 이겨내기 위해 부리를 최대한 벌려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더위에 지친 닭들이 활동하지 않고 한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폐사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리인이 농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막대기로 휘저어보지만 기력을 잃은 닭들은 망부석처럼 움직일 줄을 모릅니다. 올여름 더위로 폐사한 토종닭은 이 농장에서만 5천여 마리에 이릅니다. 물도 뿌려주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도 워낙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까 닭들이 견디지를 못하네요. 그래서 어제까지 도내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닭 47만 마리, 오리 6천 마리, 돼지 1,600마리 등 모두 48만여 마리, 추정 보상금만 20억여 원에 달합니다. 반면 시설 투자로 폭염 폐사율을 크게 줄인 농가도 있습니다. 이곳은 지하수를 이용한 쿨링패드와 안개 분무기 등 올해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통해 폐사율을 절반 이상 줄였습니다. 네, 올해 들어가지고 쿨링패드하고 안개 분무를 설치했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대비해가지고 폐사율이 한 5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관리 당국은 폭염에 대비한 농장주들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구합니다. 농가들은 이제 한낮에 지붕에 이제 물뿌리기라든가 환기 장치 제대로 가동되는지 이런 여부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폭염에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30도를 넘는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그리고 삼례 3인조 강도 살인사건, 모두 범인으로 지목됐던 사람들이 1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들인데요. 피해자들이 형사보상금 일부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해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누명을 쓰고 10년의 옥살이를 한 33살 최모 씨.
1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 씨가 형사보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8억여 원 중 5%는 진범을 검거했다 좌천된 이후 재심을 위해 발벗고 나섰던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5%는 사법 피해자를 돕는 단체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17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은 삼례 나라수퍼 사건 3인조도 앞서 형사보상금 11억여 원 중 10%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했습니다. 우리처럼 여러 가난한 사람들, 우리처럼 제2의 제3의 억울한 사람 얻기 위해서 그냥 저희들이 한 거예요. 이들이 기부한 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 대부분 쓰여질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마음을 갖고 뭉쳐진다면 그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국가 권력의 삶을 짓밟혔지만 사회의 선한 것으로 되갚은 이들의 기부가 반성하지 않는 공권력과도 대조를 이루며 묵직한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라북도 산하 공기업인 전북개발공사가 정부 경영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역대 최대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땅 장사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지방공기업의 작년 경영평가 결과 전북개발공사는 최상위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작년 당기 순이익이 238억 원. 전북개발공사는 이곳 만성지구 개발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만성지구 용지는 경쟁 입찰로 분양이 진행되는 바람에 투기 바람이 불면서 공급 단가의 최대 5배, 3.3제곱미터당 2,100만 원에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개발공사는 용지 분양 수익이 평가 지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경영평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경계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만성지구를 해서 많은 수익을 받는데요. 이치나 이제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에 많은 호응이 있었던 걸로 판단을 하고요. 하지만 공사 임직원들은 이번 평가에 따른 보상으로 최대 400%의 성과급을 받게 됩니다. 결국 공기업이 땅을 비싸게 팔아 제1속만 챙기고 되려 아파트값만 올려놨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평균 720만 원이었는데 만성지구는 그보다 100만 원 가까이 올라 평균 810만 원에 분양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시 전주 효천지구와 에코시티의 분양가에 영향을 미쳐 전주 지역 아파트 분양가의 고공행진에 빌미가 됐습니다. 적정한 수입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과대한 수입이 발생 시에는 이걸 도민들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임대 사업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공기업. 하지만 본래의 사명보다 제밥에 더 눈독을 들이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공석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국민연금은 문영표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7개월째 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새 이사장은 빠르면 이달 말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올 2월 군산 청도 항로가 뚫리고 5월에 군산 일조 항로가 개설된 데 이어 이달 말에는 군산 산동성, 위해 강소성 연운항을 연결하는 신규 항로가 운영을 개시합니다. 홍콩계 선사 소페스트 해운이 운영하는 1000TEU급 컨테이너선이 주 1회 추가 운항하면 군산항의 연간 물동량은 6만 5천 TEU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우리 주변에 건강한 농산물을 먹자는 로컬 푸드 운동이 이제는 가공식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입산 재료로 만든 가공품 홍수 속에서 다소나마 소비자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공기 함유량이 적어 쫀득하고 진한 맛이 일품인 이탈리아 아이스크림 젤라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수제 젤라또는 완주에서 나는 딸기가 50%가량 들어갑니다. 지역 재료를 사용해 품질은 높였지만 가격은 시중보다 10% 저렴합니다. 집에서 튀겨 먹는 냉동 돈가스도 지역 축협에서 고기를 공급받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팔므로써 부가가치가 높아지므로 농가 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가공품은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6곳에 납품됩니다. 아이들에게 수입산 재료로 만든 간식을 먹여야 했던 주부들은 우리 지역 농산물로 만든 제품들이 반갑습니다. 첨가물하고요, GMO, 그다음에 수입산이면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로컬푸드에서 제일 믿고 살 수 있는 건 여기 근거리에서 재배된 농산물. 완주 로컬푸드에 납품되는 지역 농가공품은 300여 가지나 되지만 소비자 요구와 입맛이 까다로워지면서 신제품에 대한 고민은 여전합니다. 1인 가구나 2인 가구를 겨냥한 완전 조리 가공품도 이제 조금 개발을 해서 준비하려고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수요를 반영한 로컬푸드 가공품의 성장은 농민 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부안여고를 공립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부안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 30여 명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제재 방침대로 부안여고의 학급수를 감축하면 인문계 진학을 희망하는 부안 지역 여중생의 선택권이 줄어든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청이 상업계학교에 인문계 학급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부안여고의 공립화나 공립인문계 고교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2달 전 뇌사 판정을 받은 뒤 3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한 63살 고 김매순 씨 가족이 국가로부터 받은 장례 지원금 360만 원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유족들은 베푸는 삶을 살았던 고인의 뜻을 따라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달부터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단체를 대상으로 입원이나 사망 시 위로금을 지급하고 노후된 전수시설의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는 현재 7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의 대회 상징물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내년 전국체전의 마스코트를 주 개최지인 익산시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서동왕자와 선화공주의 결혼으로 정하는 등 대회 엠블럼과 표어, 구호를 확정했습니다. 제2회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4흘간의 일정으로 내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개막합니다. 올해 축제에는 YB, 넬, 이적, 이수, 박명수 등 락과 EDM, 힙합을 넘나드는 40여 팀의 가수들이 참여해 관객과 호흡할 예정이며 점프 창작가요제를 통해 발굴된 신인 아티스트들의 무대도 펼쳐집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주시가 자전거 이용 인구를 늘리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 현재 3곳인 공영 자전거 대여소를 6곳으로 확대합니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말까지 한옥마을 부근 치명자산 주차장과 전주 향교 앞 천변, 루인호텔 맞은편에 대여소를 신설하고 자전거 130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하도록 스마트폰을 이용한 반납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상가를 방문하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주시에 따르면 신시가지 상가연합회가 최근 공영주차장을 1시간 이용할 수 있는 주차권 10만 매를 구입해 고객들에게 무료로 배부하기로 해 주차 편의가 증진될 전망입니다. 전주시는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50% 감면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불법 주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